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동네 병원 찾거나 아니면 큰 병원 가거나 또 응급 상황 생기면 119 부르고 이런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은 병원이 여러 개 있는 도시에서나 통합니다. 대중교통도 드문드문 다니고 병원에 가려면 차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산골 마을, 여기서는 병원 진료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왕진만 전담해서 다니는 왕진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양창모 선생님인데요. 다니던 의원도 관두고 지난해부터는 왕진만 다니고 있답니다. 왕진을 다니다 보니까 진료실 안에서는 절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됐다고 하네요. 요즘은 왕진 다니는 의사 참 보기 드문데 정말 왕진만 다니는 희귀한 의사 양창모 선생 함께 만납니다. 의사 양창모 씨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정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에서 일했습니다. 10년간 일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2020년부터 시골 어르신들 댁을 찾아가는 호호방문 진료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600회가 넘는 왕진을 다녔습니다. 현재 호호방문진료센터장이며 간호사와 한 팀을 이뤄 하루 평균 4-5가구의 왕진을 다닙니다. 춘천 지역민으로 생활 방사능 문제 개선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천막을 지키는 시민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진 경험을 담은 첫 에세이,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를 출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양창모입니다. 춘천에서 보니까 호호방문 진료센터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름 그대로 가가호 할 때 호호?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 따로 없고요. 환자분들 댁, 안방, 방이 좀 적으면 이제 마당에서 진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료보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가끔씩 보면 큰 그 진료 가방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싹 없어졌죠. 그런 왕진. 예, 없어졌습니다. 왜 그게 없어졌죠? 이제 예전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조건 속에서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찾아갔던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면서 그런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의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119를 통해서 병원을 오시니까 왕진이 많이 없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같은 지역에는 여전히 왕진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시골 지역에 왕진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을 보면 집에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집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사시지만 차가 없어서 또 이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또 병원에 접근하기 힘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간다면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라면 그래도 119가 가죠. 시골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까지는 아닌데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환자분이라고 했을 때 10km? 예, 10km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 20분 정도면 병원에 가실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되게 좀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A 유형은 뭐냐면 건강하시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20분이면 갑니다. 차도 있으니까 운전도 하고. 근데 비유형은 뭐냐면 건강하시긴 한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는 날이 하루 공치는 날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차도 없을 뿐더러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동도 이제 불편하시고.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제가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이제 무릎이 O자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시는데 버스 정류장에 첫 차가 9시 반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언제 나가냐면 7시에 나가세요. 2시간 반을 걸어요? 2시간 반 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제가 이렇게 재봤더니 한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1.2km인데 2시간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관절염이 심하니까 가시면서 계속 쉬었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출발을 한 1시간 반은 열을 잡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면 사실 한 15분이면 10분 15분이면 걷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마지막 유형은 이제 아예 집에서 잘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누워만 계셔야 되는. 거의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관절이 많이 이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서 못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콜밴을 불러서 병원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누워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뼈가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도자기를 옮기는 과정처럼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 첫 번째 말씀드린 그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어렵군요. 나머지 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은 병원 가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유형의 분들도 대부분 혼자 사시죠. 네, 독거노인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젊은 아들이나 딸이라도 있으면 모시다 드릴 텐데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게 실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다 있으세요. 가족분들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시내에 계시는 다 따로 살죠. 따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르신 입장에서 이제 병원을 가려 하면 평일날 그 자제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죠. 직장인 다니고 계시는 자제분들이 쉽지 않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그렇게 뭐 몇 시간씩 걸려서라도 그분들이 병원에 와야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호호방문진료센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에 다 있어요? 아니요. 춘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춘천에만 있습니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춘천에는 소양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댐이 있기 때문에 댐에 이제 수몰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몰된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그 일종의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 수몰된 지역은 배를 타고 움직이거나 버스로도 갈 수는 있는데 정말 삥삥삥삥 돌아야만 가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춘천 지금 시내에 한 스몰 대상 지역이 5개 면이 있고요. 한 48개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많군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창모 선생하고 누구누구가 같이 가요? 이제 저 의사 한 사람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활동가분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분은 왜 같이 가요? 마을 활동가분은 보통 진료라고 생각하면 마을 활동가가 왜 필요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을 활동가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저번 달에 만났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할머니가 이제 저희 왕진을 가고 나서 배웅을 하시는데 그 집 문 앞에 계단이 3개가 있거든요. 예. 아이들 무릎 높이의 계단이 3개가 있어요. 꽤 높아요, 계단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이 좀 기울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3개를 이제 높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할머니가 배웅을 하실 때 딱 그 계단 앞에서 멈춰서 배웅을 하세요. 그 계단을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이 높은데 난간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할머니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거의 집에서 못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못 나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할머니가 그 계단을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다치면 또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난간을 설치해 주는 게 필요하죠. 바로 그 난간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 마을 활동가분이 마을에 계신 이제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간을 설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마을 활동가분들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예.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활 여건 개선도 동시에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생활 여건 때문에 질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제가 뵀던 환자분 한 분은 그 손가락에 이제 관절염이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치료를 한 번 했는데 주사도 넣고 했는데 또 오셨어요. 한 일주일 만에. 예. 여쭤보니까 집에 세탁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손빨래를 손빨래로. 하세요. 예. 혼자 사시니까 뭐 빨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손빨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걸레를 손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다시 또 재발하고 다시 또 재발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 한다면 사실 약을 쓰고 주사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탁기를 가져다 주는 분이 실은 그렇죠. 그분한테 필요한 의사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려면 정말 생활 개선을 위한 마을 활동가가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럼 그 각 마을에서 요청이 와요? 아니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뵙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좀 소개받기도 했고 또 요양기관 같은 데서 마을을 이제 방문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좀 소개를 받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다. 아, 그렇죠. 시골이 정말 큽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방문 진료하고 있는 사북면이라고 하는 곳은 그 여의도의 거의 한 50배 정도 크기예요. 5배가 아니라 50배. 예, 50배 크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북면만 방문 진료한다고 해도 이동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동선을 좀 짧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벌써 이동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진료를 보고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또 나오는데 1시간 이렇게 이제 한 거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또 다른 면에서 예. 요청이 오면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시겠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왜 외딴 섬 같은 데는 병원선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을 활동가분이 좀 그런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호방문 진료센터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작년부터입니까? 예, 작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춘천에도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렇게 왕진만 전문으로 해서 특히 시골 지역에 왕진을 가고 있는 병원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에는 있는데요. 네. 또 어쩌다 이런 일을 하시게 됐나 봤더니 애초에 의사 생활을 시작하신 것 자체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원주, 예,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개업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처음 전문의를 따고 나서 병원 생활을 어디서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좀 이제 일단 그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 병원은 보통 의사들이 이제 병원의 주인인데요. 예. 근데 생활협동조합은 시민들이 돈을 출자를 해서 병원을 설립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를 고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 입장에서 진료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시민협동조합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일부러? 예, 찾아다녔고 그중에 이제 원주의 분들을 만나고 원주가 상황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처음 원주를 찾아갔을 때는 뭐 의사 선생님이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만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상주 의사가 상주 없었어요?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의료 생협을 만들긴 했는데 예, 상근 의사는 못 구했군요. 예,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원주분들이 그 지역에 병원이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그 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뭐 방문 진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의료생협이라고 하는 그 애초의 뜻에 맞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의료생협이라는 건 뭐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한 바 있는데 예. 병원의 주인이 지역 주민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종의 정말 주치의가 딱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건강 상담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예. 그 흔히 말하는 과잉 진료 이런 거 아예 없는 거고 힘들죠, 하기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생태계를 꿈꾸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거기 상근 의사를 원주에서는 여전히 못 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월급을 충분히 못 준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양창모 선생은 뭐 월급은 좀 적게 받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 가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 좀 계시다가 예. 또 춘천으로 왔습니다. 다시 4년 후에요. 4년 동안 하시다가 춘천으로. 예. 그건 왜 오셨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원주를 떠나야 될 사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춘천으로 오게 됐고요. 그 춘천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동네 의사로서 이제 있었습니다. 일반 개업을 하셔서? 아니요,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하는 법인체에 네. 이제 취직되어 있는 의사로 이제 10년 동안 진료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크게 봐서 계속 공공의료 영역에 일을 해오신 거군요. 뭐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10몇 년 동안은 뭐 의료생협이 됐건 뭐가 됐건 찾아오는 의사를 진료하신 거죠. 예, 원래 처음에 제가 전문의 수련 받는 과정에서 예.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장애인 단체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 간사분께서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 못 다니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 왕진을 이제 갔었고요. 좀 쉴 때 좀 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서 이제 의료생협 일을 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왕진을 갔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예. 그래서 쭉 그 왕진을 가다가 춘천에 오면서 이제 왕진을 못 갔고요. 네. 그러다가 아예 그냥 왕진만 다니는 이런 이 호호 방문 센터가 생긴다더라. 예.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부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왕진만 다니는 생활은 이제 한 1년 좀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새로운 걸 보시게 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진료실 안에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한국의 의료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료실 밖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효율적이에요. 한국의 의료는. 효율적인 게 나쁜 거예요? 필요하죠. 근데 너무 효율적이다. 너무 과도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효율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곳,
그러니까 왕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는데 벌써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환자분을 찾아뵙고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왕진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119 응급의료 체계가 이제 확립되면서 왕진이 없어진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의사의 효율성. 예, 그 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환자한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왕진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의사 입장에서군요. 그렇죠. 실은 그 주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진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거든요. 아까 그 시골 어르신 예. 9시 반 첫 차 타려고 7시에 예. 나오셔서 예. 또 한참을 가서 기다렸다가 병원 그렇죠. 진료하고 예. 그분 집에 들어가면 저녁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맞습니다. 예.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면 그렇죠. 되는데. 예. 그죠? 예. 주어를 바꿔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 입장의 과도한 효율성. 예. 이게 첫 번째 문제다. 예. 또 그다음은요. 그리고 일단 의사분들이 환자분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병원을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모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계단이니 뭐 예, 그렇습니다. 손빨래니 예. 이런 거 모르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병을 경험하는 게 의사가 경험하는 거하고 환자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병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료실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죠. 경험이. 예. 근데 환자는 다릅니다. 환자분들은 제가 왕진을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7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병의 경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그 하루 종일의 시간들이 실은 그 병을 경험하는 순간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경험의 차이를 좀 좁히는 과정이 의사한테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의사도 좀 더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그 왕진이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는 진료실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의사가 이제 그 환자분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환자분이 집 안방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그 환자분이 계시는 그 삶의 조건들이 보이거든요. 보이죠. 예. 그러면 이분이 절대 그냥 나무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일단. 네. 사실 3분 진료라고 하는 거는 익명성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을 그냥 2분, 3분 볼 수는 없잖아요. 진료 볼 때. 예.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고 진료실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의 집을 보고 환자의 사시는 조건들을 보고 이런 곳에서는 익명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왕진을 가면 예. 3분 진료가 가능하지가 않죠. 실은. 그 왕진 가방에는 뭐를 들고 다닙니까? 그 주사랑 이런 것도 너무 많은 종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그 장애인분들 찾아가는 왕진 진료를 했을 때 너무 낯설었던 게 제가 수련의 과정에서 또 의과대학에서 왕진을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가자고 해서 같이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몰랐어요. 처음에. 예. 그만큼 이제 의사들한테도 왕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엔 좀 굉장히 낯설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나름대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청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필요한 주사 치료, 통증 치료할 때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 검사 도구들도 몇 가지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일반 병원에 조그만 병원만 가도 엑스레이, CT, 뭐 MRI, 뭐 왠가 첨단 진단 장비들이 총동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CT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이 가능해요,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예, 가능하고 실은 어떤 때는 더 정확한 진료가 또 되기도 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왕진이기 때문에. 왜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에요.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기 전에 한 5군데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예. 이제 갑자기 그 손가락에 좀 마비가 와서 이제 다녀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 뵙고 이제 약을 좀 보여달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어르신이 이제 약을 가지러 갔다 오시는 사이에 보니까 약간 조금 숨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진을 해봤어요. 청진을 해봤는데 이 심 잡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심장에? 예, 심 잡음 소리가. 그래서 어르신 저기 숨차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숨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병원 진료 한 5분 의사분 뵀는데 그분들 뵐 때 좀 심장에 문제 있다는 얘기 안 하셨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르신은 손 저리는 것만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 청진을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다섯 분의 의사분이. 저런. 예. 그러니까 어르신은 본인이 숨차다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청진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자기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꼭 의사들이 이렇게 생활 현장까지 보면서 찬찬히 살필 수 있는 왕진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춘천의 호흡학문 진료센터도 내년이면 끝나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1년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1년 연말에 이제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속에서 내년에 다시 일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평가의 지표는 뭐예요? 그럼 여러 의사의 효율성이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이 이 방문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제 통증 지표라든가 뭐 혈압 지표, 뭐 당뇨 수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전국에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네. 이것도 또 매년 평가를 해서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도 충격적이네요. 예. 오늘 방송 잘 나와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근데 일을 하려면. 오늘 시간은 다 됐고, 그런가요? 내일 마저 우리 이 왕진제도 차제의 뭐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양창모 선생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